북한에서 포로는 견절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국에 가고 싶다. 이런 말들을 남겼는데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파병 북한군은 모두 특수부대인 폭풍군사수속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명은 자신들이 정찰총국 수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10월에 북한을 떠나 12월에 러시아 쿠르스크에 도착했는데 유학생 훈련이라고 안내를 받아서 처음엔 본인이 전투에 참여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파병 북한군들은 한국군이 조언을 조종한다고 들어서 한국과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열 감지드론에 하나둘씩 다 죽어나가고 26세 정영수, 리 씨는 중대에서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총알이 팔을 뚫고 뼈를 꺾어 통과해서 속이 다 부서져 나갔습니다. 두 분 다 중환자인 부모님은 아들이 러시아에 간 걸 모르는 상황입니다. 10년 동안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집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이 프로인 게 알려주면 건설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부모님이 평양을 떠나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군인 포함 파병병사 대부분은 외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젊은 나이인 만큼 꿈을 꽃피워보고 싶다는 리 씨. 난민 신청을 한 다음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2월 1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에 자동차 관세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25%나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마로라고 저택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에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오는 4월 2일에 발표된 자동차 관세는 25% 또는 25% 이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외국 자동차 회사에 미국의 공장을 지을 시간을 주고 싶다면서 1년에 걸쳐 세율을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지을 예정이던 대형 자동차 공장 건설 계획이 이미 미국으로 옮겨오고 있다면서 자신의 관세 부과 효과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산업에도 미칠 영향이 작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내용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켜보다가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일본군 성노예제 진상을 알려온 기로노 할머니의 발인이 없었습니다.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7명으로 줄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겪은 기로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길. 같은 고통을 겪었던 이용수 할머니가 오랜 것에게 손을 흔들며 눈물로 배웅합니다. 길 할머니는 당뇨 등 건강 악화로 투병하다가 지난 16일 97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발인식이 치러진 인천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정치계 인사들도 직접 걸음에 조문했습니다. 길 할머니는 1928년 평안북도 희천에서 태어나 공장에서 일하는 줄 알고 중국 만주로 갔다가 일본군 위안부로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후 1998년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후 수요 집회에 꾸준히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내는 등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알리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졌고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도 나왔지만 지금까지 이에 따른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이 했던 이야기하셨던 게 전혀 아니거든요. 이게 일본 정부가 주모성부를 인정하고 여기서 사죄하고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운운하라. 일본 사회가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이 문제를 일본으로 해결해야 되겠구나.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이제 단 7명뿐입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95.7세입니다. YTN 김영입니다. 전 세계, 특히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공급 과잉으로 우리나라 업계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공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투자금만 10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 국내 최대 규모인데요. 과연 침체한 우리 산업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OTN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공장과 변화에서 나오는 우주기지 건설
대가를